예, 월요일도 어렵네요. 장이 시황 해설 시간인데 지수하고 수급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네, 코스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코스닥 2%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 특별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5,800억가량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하고 주간 전략 세웁니다. 한 주간의 흐름들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사실 금요일 날 IT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는 크게 확전이 안 돼서 다행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그래서 시장이 조정 쪽으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입니다. 일단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조정의 사유와 조정의 형태까지만 보게 되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주도주들은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의 대안으로, 그래서 증시의 색깔이 약간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주중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외적으로 정치적 이슈들이 막 겹치면서 반도체가 먼저 이탈하기 시작했고, 뒤따라서 빅테크들이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조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되는 이슈들을 조금 열거를 해보면,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블룸버그 인터뷰에 게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만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시비를 거는 인터뷰를 한번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ASML을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 이슈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됐던 이슈는 사실 시점으로 보게 되면 증시의 큰 모멘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이후에 시장이 바로 하락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조정이 나타났던 시점은 ASML의 실적 발표 시점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ASML의 실적이 그렇게 실망스러웠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실망스럽게 제시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2024년 가이던스는 좀 내렸습니다만 2025년 가이던스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 당일날 10%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 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은 조금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연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약세가 ASML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래프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추세가 조금 깨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 그나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ASML 같은 경우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향 매출이 65%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따져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가장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라고 하면 빅테크까지 주가를 빼게 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지난주까지 의 흐름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하락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조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동안 주도주군이 워낙 강한 쏠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쏠림의 해소 차원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는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후의 흐름들이 중요한데요. 이번 주가 또 중요한 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의 기술주나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빅테크들의 실적은 그 실적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발표 때 이들이 제시하는 케이펙스의 수준일 겁니다. 네.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이들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결국 빅테크가 계속해서 케이펙스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케이펙스 투자의 수준이 유지되느냐가 결국은 궁극적인 캐탈리스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는 현재까지의 형태로만 보면 커다란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일시적인 조정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나쁜 일은 몰아서 오는 법이기도 하잖아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의 실적 자체도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고 이 케이펙스가 조금은 둔화되는 형태로 조금이라도 제시가 되게 된다고 하면 지난주까지의 모습은 일시적인 흐름이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그 조정의 성격 자체가 중기적인 조정 형태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너무 낙관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의 의미 자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진 한 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포지션을 조금 움직이면서 조정을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그런 그 약간의 조정 혹은 이제 조정이냐 아니냐의 판단하는 기간 이런 정체 가운데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소위 뭐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업들 또 오늘은 이제 바이든이 그만두고 민주당 관련주들 결국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늘도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지금 부통령 해리슨 부통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치 평론가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해외에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니까 미국 기업, 미국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 재임 시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해리슨 부통령에 대한 아주 박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 여자 오바마다 이런 기대까지 했었는데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뭐 한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으로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그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조금 이렇게 방송에서 드리긴 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버리는 카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전에 그 총격 사건 이후에 이번 대선 구도가 확 굳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총격 사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면 조금 그거 자체로 불확실성이 큰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집권했을 때 실제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자기 프레임으로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이라서 일반 대중들은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미국 시장을 하도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게 결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될 때 오바마 케어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못했죠. 네. 근데 실제로 트럼프 케어는 시행조차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제가 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식을 사기는 쉽게 만드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거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게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은 관심을 가지시되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안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제가 기억하는 진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법인세 인하와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다르게 법인세를 30년 만에 그때 인하를 했었는데, 인하를 하면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회사에서 유보시키지 않고 바로 주주 환원으로 그렇죠.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시절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사주 매입. 그거에 의한 주가 부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강하게 주식시장이 부양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일기 시절보다 사실 조금 금리가 높아서 이게 확산될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투명합니다만, 오히려 현금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형 은행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네. 거다. 이 측면으로 제가 기억하는 예.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 이제 시장과 결이 다른 경험했던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럼 트럼프 1.0 때는 수익을 잘 내셨습니까? 대표님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당선된 날이 완전한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네. 의미 있는 하락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사람이고 재무장관을 항상 월스트리트에서 뽑아오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네. 돈 벌기는 쉬운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그럼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어차피 반도체 이제 지수 영향이 크기 네. 때문에 글로벌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까지도 지금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좀 약세 상황이긴 한데, 또 이걸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보면 은행, 방산,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조정이 아주 심각한 하락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일단 말씀드린 건 이번 주에 좀 불확실성이 크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반도체를 다시 담아도 될지 안 될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일 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